올 여름은 더위와 함께 폭우까지 겹쳐서 평년보다 더 많은 분들께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칠 때 함께하면 좋을 공연 하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전주 한옥마을 내 경기전 광장에서 우리 가락의 대중음악을 접목한 2022 전주 조선 팝 페스티벌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이 더운 날씨를 좀 식혀주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벤트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생방송 투데이 전북 오늘 첫 소식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첫 소식 정현우 리포터께서 준비하셨죠? 네, 혹시 미술 작품 감상하고 싶다 하시면 어디로 가시나요? 미술관이나 전시관 가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제는 멀리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 동네의 작은 상점이 미술관이 되는 세상. 지금부터 그곳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일상과 예술 작품이 만납니다. 예술도 있고. 오늘은 이게 딱이다. 예술 수장고 이걸로 정했다. 이 메마른 감성을 채워줄 이색적인 공간의 탄생. 보물 같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예술 수장고로 떠나봅니다. 과거 전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구도심이었던 노송동. 최근 조용한 동네가 바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작은 가게들 때문인데요. 겉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카페. 진한 커피향과 잔잔한 노랫소리가 여느 카페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카페 안 눈에 띄는 이것들, 벽마다 자리 잡은 이 그림들인데요. 독특한 미술 작품들 덕분에 평범한 카페가 작은 미술관으로 변신했습니다. 이 영업 중인 가게의 빈 공간에 예술 작품으로 새 숨을 커피 불어넣었는데요. 마시러 왔는데 저런 작가님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흥미로운 것 같고 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던 작품을 카페에서 봐서 너무 좋습니다. 이 카페를 가득 채운 작품을 그린 주인공은 김원 작가. 201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개인전을 열고 있는 베테랑 작가입니다. 유난히 표정과 느낌을 강조한 작품들이 줄을 이루는데요. 같은 감정을 통해 서로 공감하고 그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숨은 뜻이 엿보입니다. 전라북도에 많은 갤러리들이 있어요. 특히 전주에 많이 중심으로 많은 갤러리들이 있는데 그곳에 이제 저도 오랫동안 작업을 했지만 관람객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생활에 접할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또 보면서 좋으면 나중에 작품 보러 미술관에 갈 수도 있고 마중물이 되는 거네요. 이 작은 전시회가 열리게 된 건 전주시가 노송동 일대에 활력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 프로젝트 때문인데요. 소상공인들 가게의 빈 공간과 지역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간단할 수 있는 카페가 문화적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일단 고객들도 와서 새로운 작품들이나 이런 조소들이 있으니까 많이 관심들을 보여주셔서 오히려 카페 사장 입장으로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품도 알리고 지역 상권까지 챙길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럼요. 이 노송동에는 그림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선 어린 왕자라는 친근한 소재로 표현한 예술 작품이 눈에 띈니다. 이 이승주 작가는 이런 공간이 있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신의 작품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작가들이 바라는 조그만 소망이겠죠? 전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내 작품들을 SNS에 올린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작품에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느끼고 있죠. 빛이 가래가는 작품들을 한데 모아 다시 한번 생명력을 부여하는 이 자리. 작가의 바램과 관객들의 감성, 그리고 소상공인의 바람까지 이어주니 그게 바로 일석삼조입니다. 작가가 아무리 작품을 계속해서 만들더라도 이제 관객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나의 작품을 알아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에 대해 어렵고 난해하게 생각하는 마음의 장벽을 깨뜨리고요. 친근한 공간으로 다가가고 있는 게 바로 예술 수장고 사업인데요.
지난해 동문예술거리를 시작으로 올해 선호송동까지 이어진 겁니다. 소상공인의 가게들에게는 인테리어 효과, 그러니까 가게 분위기 자체를 좀 바꿔주는 효과 플러스 임대료를 또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술가들에게는 실제 본인들이 작업했던 작업들이 집안에 쌓여 있거나 작업실에 쌓여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쌓여 있는 그 작업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효과, 그리고 전시하는 효과, 그리고 판매하는 효과까지 좀 같이 좀 이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이 함께 상생하는 바람직한 자리를 마다할 사람 없겠죠. 이곳에서 만나볼 작가는 통통 튀는 매력을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이루리 작가입니다. 예술가의 땀과 열정이 녹아있는 작업실. 고돼 보이는 이 과정은 색다른 매력의 작품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플라스틱이나 구리 또는 강철과 나무까지 다양한 재료들을 통해 독특한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렇게 부피가 있는 작품들을 만들다 보니 작품들을 전시할 공간이 절실하겠죠. 저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처럼 직접 꾸미셔가지고 DP를 해놓으시는 경우도 계시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 젊은 작가들은 그럴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창고에 포장을 해서 좀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작품이 보여지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런 멋진 작품들을 못 볼 뻔했더니 참 아쉬울 뻔했습니다. 네, 여러모로 참 고마운 자리인데요. 창고에 갇혀 세상에 나올 기회를 저버릴 뻔한 아름다운 작품들. 이런 멋진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도 분명히 기쁜 일입니다. 작업실까지 따라왔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만들기를 돕다 보니 애정도 생기고 저만의 감정이 스며들어서 이런 작품들을 탄생시키는 작가들의 마음이 한결 더 가까이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보면서 좀 공감해주고 예쁘다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든 작품은 우리 동네 예술수장고로 향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친근한 이 공간은 새로 탄생한 작품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자식 같은 작품을 내보이는 작가들에게도 안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애정과 관심 듬뿍 받겠죠. 작품이 전시가 되어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시민분들께서 제 작품을 이제 보시고 위안도 받으시고 자기 내면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예술수장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전주 노송동 곳곳이 예술로 물듭니다. 일상과 예술의 공존을 보여주는 우리 가게 예술수장고. 오직 전주에서 꿈꾸는 특별한 미술관입니다. 아직도 미술관 전시장 관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동네에서 미술 작품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게다가 작가들은 본인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또 보관도 할 수 있고요. 관객들은 쉽게 가서 작품을 관람할 수도 있고 상인분들은 손님들이 많아져서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벌써 일석삼조의 효과인데 거기다가 하나 더해서 원도심의 활력도 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잘 보셨어요. 우리 가게 예술수장고를 진행하면서 원도심을 찾는 관광객들도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작품도 감상하고요. 또 여유롭게 원도심 산책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이곳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우리 동네 상점에서 진행하는 예술작품 전시회 꼭 방문하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생방송 투데이 전북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 5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생활 속 전반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는 만큼 안전하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맨 이원주입니다. 오늘부터 함께할 새로운 교관님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전북 119 안전체험관에서 안전교관을 맡고 있는 소방교 이상훈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상훈 대원님과 함께 우리 삶에 유용한 안전상식 배워볼 텐데요. 대원님, 오늘은 어떤 안전상식 배워볼까요? 네, 여름철 많이 사고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량 화재인데요. 오늘은 차량 화재 발생 시 그 대처법과 예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폭염이 이어진 오늘 주차해놓은 차량과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검은 연기를 보고 깜짝 놀라 모여듭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강원도 홍천의 물놀이장 야외 주차장에 세워놓은 택배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 되겠다. 우리 피해야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철에 차량 화재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어느 정도 사고가 발생이 되고 있나요? 전북 차량 화재 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여름철 차량 화재 총 856건이 발생하였는데요. 네. 이 중에서 8월에만 83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또 예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시작이 돼서 기온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이 차량 화재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름철 날씨 때문에 엔진이 과열되거나 과열로 인한 손상, 그리고 전기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합니다. 차량 운행 중에 연기가 발생하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 등 이제 화재를 감지하게 되면 가장 먼저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주차 후 차 밖으로 나와서 차와 거리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를 하여 119에 신고를 합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주의를 살펴야 하며 만약 고속도로의 경우 가드레일 바깥으로 안전하게 대피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대처법도 저희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 차량 화재 사고는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예방법 첫 번째로는요. 차량용 소화기를 항상 준비해 두셔서 차량 화재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차량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비치하고 있는 소화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차량용 소화기는 이제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작은 불씨에 있을 때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서 불을 끄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더 심해졌을 경우엔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한 후에 즉시 119에 신고해서 차량 불을 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 또 전기차도 많이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전기차의 경우는 이제 고압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피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라이터, 보조 배터리, 그리고 요즘에 특히 자주 사용하는 우리 휴대용 손 소독제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해서 고온에서 화재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가 외부 온도 대비 2배에서 3배까지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햇빛 가림막이나 가리개를 활용하여 차량 내부로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고온의 날씨에서는 장시간 운행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오일과 타이어가 마모되는지를 항상 확인해주면서 주기적인 차량 점검으로 여름철 화재 예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이 됩니다. 오늘 배운 차량 화재 대처법 및 예방법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뜨거운 여름엔 엔진 과열로 인한 차량 화재 사고도 조심하셔야겠지만 차량 내부에 두는 물건들도 좀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요즘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요. 네. 제 주변에도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 안에 그 손소독제 비치해 두시고 수시로 바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손소독제나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요. 기온이 높아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하시고요. 여름철에는 차 안에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차량용 소화기도 하나 구비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주기적인 관리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아는 만큼 안전하다. 오늘은 여름철 차량 화재에 대한 대처와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이웃 동네 마실 돌기, 오늘은 전남 강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농산일로 허리는 좀 굽었지만 하루하루 더 부지런하게 사신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 함께 가보시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누구요?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뭐 하고 계셔요? 네. 아픈 게 물 묻고 있어, 물. 아, 물이가. 늙은 게 이제 예. 86. 86이셔요? 근데 늙은 게 요것이 붙어버렸어. 한 3년 됐어, 3년. 그러게 별별 고개를 다 넘어왔는데 제일로 힘든 고개가 세월이더라네요. 시방 고개도 쌀쌀 넘고 계시답니다. 이거 백이름이에요, 백이름. 우리 어르신이 심으셨어요? 예. 쉐을 피해야 나락이 이제 거기 쉬지. 배가. 평상을 농사꾼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 세상은 시방도 그침없이 철철이 나고 자라는 곡석들을 중심으로 돌아간답니다. 벌이하면 식량 놔두고 싹 긁어내고 또 가을 되면 이제 식량 놔두고 또 싹 섞이고 향기 나고 향기 나면 그놈으로 이제 거식 넣지 등넣고 어떤 사장님 제부로 해가 부지런히 한 세상 헤쳐 나와서 본 게 세월은 짧고 하루는 길더랍니다. 오늘같이 긴 하루 같이 마실 더움서 아득한 그 시절 이야기를 너나 볼까요? 날씨 땜시 그런가 어째 요번 여름은 유대히 더 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방송국에서 왔어요. 우리 찍어보니 아직 우리 가문에 다 찍어 그냥 하더라고. 왜 찍으려? 모여서 뭐 하고 계셔요? 정대만 찍으려고요. 요럼 짜기냐고. 요럼 하니라고. 정대만을 신기려고. 여 집에 놀라서 이적지만 하면 내가 살아. 여 집에 와서. 친하게 잡고 노는 여 까지라고. 일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예. 요 집 주인이 멀리 베트남서 왔는데요. 시집 왔을 때부터 여러 개 챙기고 도와주면서 서로 이물 없이 지내왔답니다. 23인가 4인가 그때 왔어. 나 지금 40살? 네. 오네 많이 살았다. 오네 많이 살았구만 세상에. 타국서 와갖고도 웬만한 동네 아진들만큼 대차게 살림을 이뤄나가더랍니다. 시방은 요 동네에서 농사가 제일로 많다니. 뭐든 잘한다. 잘해. 농사뿐 아니라 모두 일식이야, 일이야. 성경 안에 생각하고 참말로 나랑 있잖아. 생각 성경 안에.
여기 하면은 저 항상 내가 우리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이 할머니 저한테 뭔데 잘해주고 예. 우리 신랑이 할머니 아들처럼 생각하고 인 바쁘면 와서 도와주고 그래서 내가 이 할머니는 우리 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아이씨 코로나 땜시 유재들이 몸 못했을 때도 우리 월남떡이 혼자 살으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그러거나 이정스럽게 챙겼다네요. 아침 수고 많았어요. 오랜만에 아직 맛있어 드세요. 맛있어. 이뻐 하는 것이 뭐든지 잘하고 그러니까 요리도 잘해야 되나. 월남떡은 어르신들은 월남떡을 고르게 한 끈의 저은 복으로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중이랍니다. 베트남은 첫 번째 고향, 여기가 두 번째 고향, 내 고향. 두 번째 고향이야. 말 예쁘잖아. 말 예쁘잖아. 정으로 만든 두 번째 고향 고르게 쭉 정겨운 날들 보내시면 쓰겠네요. 어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KBS에서 왔어요. 근데 어째 우리가 여기서 일 작업한 줄 알고 오셨어요? 아, 지나가는 길에 예. 일하시길래 구경하러 왔어요. 일할게. 예. 고마워. 더운데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파갖고 저 할머니는 죽고서 삽질해서 두릉 만들고 저는 이렇게 파. 그럼 이제 할머니가 힘이 들어. 겁나 힘들어. 친구 샌디요. 일 싹 줄이고 쉬시다가 동네 유재가 남은 폿을 주걸래 오랜만에 욕심을 내보셨답니다. 아유, 요라고 보니까 두 분 허리가 다 굽으셨네요. 예. 다 굽어갖고 등이 하늘로 올라가. 오래됐어라 우리들이 허리 긴데도. 아이고 근께 여러 개 이러시는 요량만 봐도 우리 할매들이 굽어 살펴온 긴 세월이 한눈에 다 배그마이라. 우리도 깃발 날리고 댕겼지 젊어서는. 하나만 한다고? 예. 나도 팠고 놔두자고. 아 그럼 반튼을 해 반튼. 그러게 산이고 들이고 일댕임서 산전수전을 다 적고 오셨을 거인디요. 어째 안jet가량도 일을 만드신가 몰라요. 늙어서 이제 뼈가 뻣뻣한 게 마비돼갖고 인간항서 다 천디고 해. 젊은 애기들이 묻자면 아기 어리 아기 한디 우리들은 그냥 그러려나고 해. 그냥 살려. 응. 말씀은 그러련 한다지만은 한평상 농사꾼으로 살아온 그 책임이고 그 진 세월의 힘이겠지라니. 올해는 파씨가 대운을 받아갖고 잘 되게 대부자 되게 훌륭한 기자님하고 대화를 해서 잘 되게 만복을 많이 주시오. 비만 많이 오면 쓰고 비자 오면 쓰고 비고래는. 우리 엄니들은 최선을 다하셨은 게 이제 하늘님도 그 마음에 답을 하시오. 수많은 고개들을 지내왔어도 하루하루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십니다. 어르신들이 논아주신 넉넉한 인정, 시원한 웃음으로 마음 보신 지대로 했습니다.
한여름은 물론이고 한 세상도 느끼하게 헤쳐내겠습니다. 이웃 동네 마실돌기 전남 강진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비의 특징은 기습적인 국지성 폭우라고 하죠. 지난번에 내린 비로 집안이 약해지거나 또 침수 피해 우려 지역들이 있는데요. 이참에 주변 정리 잘 하셔서 추가적인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투데이 전북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